역사를 통틀어 영국인은 모든 야만적 정복자의 행동에 비해 정복자 중 가장 문명화되었으며 모든 악당 중 가장 악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격동의 중동 상황을 만든 주범이며 만악의 근원이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만들어낸 다양한 제도, 규범, 법체계 가치 수출 등은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와 국민이 영국을 지지하지만 영국을 대시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도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섬나라에서 수많은 사상가와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처럼 과거에 무수히 많은 식민지를 지배한 영국은 피식민지 지배국들에게 증오의 씨앗을 거두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성경을 가득 실은 배를 타고 가 성경을 식민지의 금으로 교환했습니다.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신의 이름을 외치며 신대륙의 황금빛 물결을 향해 달려갔죠. 금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 목적이었지만 자국의 문화와 신념을 전파하는 것 또한 신세계에 대한 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을 동화시켜 세계 각지 인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는 현지인을 형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식민 지배자들이 믿음직스럽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하얀 피부 형제라고 느낄 수 있게 한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신앙이라는 동질감 아래 대영 제국의 식민지들은 대체로 화합하게 됩니다. 신앙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공업 생산지 식민지 이전은 영국이 식민지에 더럽고 오염된 공업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식민지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신의 은총으로 식민지에게 있어서 경제 발전의 지름길을 택하고 빠르게 발전의 길로 향하는 것과 같았죠. 이에 더해 당시 대영 제국의 매우 선진적인 통치 개념인 입헌군주제는 주요 제국보다 앞선 민주주의 체제로 여기게 돼 영국의 팽창은 세계 민주주의의 여명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대영 제국이 식민 대륙의 포식자로 등장했지만 동시에 문명과 기술도 가져다주고 선진 산업 시대까지 이끌었다는 겁니다. 위의 두 가지 점에도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대영 제국과 식민 국가들은 식민 관계에서 단절된 후에도 여전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범위가 정치를 뛰어넘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 식민지의 지도자들은 종주국에서 공부한 인물들이 많았죠. 인도의 마하트마로 알려진 간디는 영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모두 대영 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하에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는 한 평화로운 공정과 우정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많은 사람들은 인도의 분열은 영국의 인도 분열 이간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단의 근원은 영국이 아니라 인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시크교도 간에 화해할 수 없는 일련의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도와 영국에는 당시 인도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인도의 마지막 총독인 루이스 마운트베튼은 인도 통일 계획을 포기하고 분할 계획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인도의 지도층들은 과거의 영국에 의한 인도 식민 지배의 큰 원한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유지의 습성은 영원한 친구가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다는 영국의 속담이 말해주듯이 돈을 벌 수 있는 한 인도 같은 독립된 식민지와 거래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대영 제국과 구식민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영 제국의 식민 행위가 식민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앞서서 말한 관계 유지는 전쟁에 대한 책임감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
카리브해 섬 국가들은 모두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에즈 운하도 지키지 못하고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곤두박질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럽의 전장이든 아시아의 식민지 전장이든 가리지 않고 있는 역량을 모두 발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를 침공하여 영국과 아시아 식민지의 관계를 공고히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역량이 부족해도 도와줄 마음만 있다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식민지 국가들이 스스로 느끼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보여준 신용과 더불어 대영 제국이 수출한 문화와 가치는 대부분의 과거 식민 국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점 또한 한몫을 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같이 세계 지도에 적어도 절반의 땅이 영국인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문화는 그들에게 동질 문화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잔인했던 인디언 탄압과 학살, 호주 원주민 멸종이라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여준 영국이지만 그곳에는 이제 호주의 후손들로 가득 찹니다. 21세기 현재는 원한은 없어지고 영연방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 포함됐다는 일체감이 또 다른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